자,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라입니다. 모멘텀 공백 속에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나고 프로그램 매물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다시 한번 빨간불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코스피 지수는 0.8포인트 정도 올라와서 20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 오늘은 또 한미 FTA 수혜주들이 또 오른다고 하네요. 잠시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먼저 개미들의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적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전화번호 열어둘게요. 02-3153-2613번, 02-3153-2613번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안 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도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이 시간 시황센터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그리스 문제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선을 지키기 위한 안간 힘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흐름 보시겠습니다. 2018선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2015선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2025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홀로 팔고 있는데요. 기관이 언제쯤 사줄지도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코스닥도 방향성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545선에서 거래 중인데요. 현재는 0.39% 상승한 545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오랜만에 파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환율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그리스 문제가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고 또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소폭 상승했는데요. 2원 50전 상승한 1,125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119만 2천 원에 거래 중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한미 FTA 발표로 조선 철강업체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자동차주는 미미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주 수혜주로 2% 상승한 28만 2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LG화학은 전반적으로 오늘 화학주들이 안 좋습니다. 기관의 매도로 하락 중인데요. 2% 넘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1% 넘게 밀리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2% 상승하면서 19만 3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삼성생명은 0.4% 고합권에 머물면서 87,600원에, 하이닉스는 오늘 미 대법원이 랩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지만 별다른 증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8,5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도 0.2% 빠지는 모습입니다. 서울 반도체 오랜만에 조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인데요. 오늘도 0.2% 정도 밀리는 모습입니다. CJENM은 1%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32,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포스코 ICT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SFI는 0.5% 상승했습니다. 6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안철수 연구소는 오늘 조금 4%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10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5만 6천 원에 거래 중이고요. 네오이즈 게임즈도 소폭 상승하면서 4만 1,850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미 FTA 발효로 자동차 부품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인데요. 현대모비스 만도 2% 상승한 모습이고요. 성우하이텍은 2% 넘게 상승했습니다. 14,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한미 FTA 발효는 섬유주에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평균 14%의 섬유 부분 관세가 폐지되면서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성화는 14% 상한가 가까이 상승했고 또한 일명 쇠고기주로 불리는 수입육 유통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일사료, 대구, 상한선 가까이까지 올랐습니다. 국내 해운주와 항공주가 유가 상승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는데요. 유가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국내 해운주가 실적 우려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 2% 많이 빠지면서 지금은 소폭 하락한 52,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한진해운도 4% 정도 밀렸네요. FTX 페노션도 3% 정도 밀리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에 세종시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4년 말까지 정부 출연 연구기관 16곳을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유라테크, 프람파스트, 영보화학, 상한석 가까이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대주산업도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렌텍도 4%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상승하는 주 살펴보겠습니다. LG U+가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전날보다 오전에는 6% 넘는 모습을 보이다가 현재는 7% 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계 매수가 유입되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 상황 시황센터 통해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좀 더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이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 소식에 장중에는 3년 9개월 말인가요? 13,000포인트도 터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경기 매물의 소폭 상승에 그쳐야 했지만 오늘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장 이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어저께 그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이 승인이 됐습니다. 장장 13시간 동안 회의를 해서 결과를 냈는데요. 1,300억 유로를 그리스가 받지만 사실 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그리스를 막겠지만 그 돈은 에스크로 계좌라 해서 특별 관리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사용이 못하죠. 다 빚감대 써야 됩니다. 결국 향후 몇 개월 동안 돌아올 이자를 미리 빌려준 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스 문제는 또 몇 개월이 지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4월에 있는 총선에서 만약에 라오스당이 집권하게 되면 이 문제가 또 한 번 시장을 흔들 수 있다라는 정도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지금 일단락됨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로 번질 수 있는 도미노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블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일단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이탈리아, 스페인이 국채금리가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그리스 문제 해결되면서 10년물이 5.36%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얼마 전에 7%까지 간다 그래서 디폴트 가능성이 언급됐었는데 이제는 좀 10년물이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한미 FTA가 3월 15일부터 발효 예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와 섬유주에 상당한 영향을 좀 주고 있죠. 그다음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이란의 문제로 인해서 105불을 돌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 중동에서 1,500불 가량의 중동 건설이 붐이 일어나게 되면 국내 건설업계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면서 일단 재료는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상태인데 오늘 오전장에 국내장이 조정을 주다 지금 약보합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중국에서 PMI가 그러니까 생산량 물가지수가 상당히 좀 더디게 나왔습니다. 그 50 밑으로 가면은 좀 안 좋은 건데요. 그것이 이제 긴축 완화, 향후 중국에서 긴축 완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아마도 아시아장을 그래도 상승 쪽으로 좀 무게를 싣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그리스 문제가 어느 정도 된다 할지라도 시장에서는 이제 이란의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105불을 돌파하면서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유가에 불안이 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가에는 악영향이 좀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달 말에 유로존에서, 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이죠. ECB에서 약 6,850억 유로에서 1조 유로 정도의 유동성을 풀어주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이 약 며칠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란 문제가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유가는 상당히 상승하고 주가는 약간 눌리면서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주가는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재료는 소멸된 상태고 그 재료까지는 약간 공백 기간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원자재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미 FTA로 인해서 시장은 상당히 좀 자동차 관련주, 특히 부품주가 강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료는 미리 기대치로 인해서 주가에 반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기대치가 지나갔고 이제는 발효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승은 일시적인 상승일 수 있고 오히려 발효 후에
실적이 얼마나 더 좋게 나오는지가 더 시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장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과 개인만이 순매수를 하고 있죠. 외국인이 1,160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고 개인 600억을 매수하는데 기관이 1,600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죠. 프로그램 매도가 아침에는 600억인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120억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특징 중에 하나는 기관이 항상 매도를 하더라도 일부 기관에서는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모든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금, 기금, 국가까지도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선물에 대한 매물 압박을 좀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지만 매도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기계업종하고 운송장비, 유통업종, 그다음 통신업종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거의 업종군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운송장비만 12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지금 보시면 운송장비 업종과 보험업, 서비스업은 매수하고 전 종목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투신의 행보를 봐야 됩니다. 투신은 딱 운송장비 업종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 90억 정도 매수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수급 상황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있지만 2007년도에도 2085를 찍었던 11월 달까지 그 첫 주에만 약 3조 5천억 정도 매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세 하락을 맞으면서 한번 주가가 출렁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매수한다 그래서 이걸 100% 신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그 종목들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오전에는 마이너스했다가 지금 플러스권을 돌아오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상국이고요. 그다음에 포스코가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0.4%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한미 FTA 영향을 받으면서 2%의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 다음에 보실 종목 중에 하나가 중국 관련해서 두산인프라, 그 다음에 유가 상승으로 해서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방어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이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모습은 혹시 눌림이 들어온다면 단기적으로는 전환서값, 일봉상 전환서값인 2017포인트를 지키는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무너진다면 단기적으로 충격이 좀 올 수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투신 쪽에서 운수장비 업종만 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자동차주 지금 매수하는 것도 좋다는 의미로 들어도 될까요? 현대자동차 네. 같은 경우에는 23만 2천 원이 돌파됐을 때 사시는 게 더 좋겠고요. 지금 네. 차트상으로는 중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매수도 좀 불안한 상태고 네. 매도도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 매수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23만 2천 원 정도의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나는 손절을 하겠다라는 분이 생긴다면 21만 원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수요일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 이 수요일은 개미들의 그 전문가님들 가운데서도 이 드림팀만 모시는 그런 날이죠.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그리고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든든하게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여기 은평구인데요. 네, 서울에서 주셨구나. 예. 근데 이제 국순당을 네. 내려오기로 샀더니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혹시 작년에 매수하셨나요? 네. 예, 매수하신 가격은요? 11,140원에 샀거든요. 막걸리주 마켓 얘기 나왔을 때 막 오를 때 사셨나 봐요. 네. 네. 아니, 13,000원대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예. 어딘지 그래서- 알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물타기를 해가지고 네. 지금 한 10,0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정확한 매수하신 가격이 11,140원. 11,140원에 비중은 어떻게 두십니까? 한 30% 돼요. 30%요. 지난번에 한번 문자로 보내주신 종목 아닌가요? 개미들에게 처음 방문해 주시는 건가요? 네.
네, 다른 분들도 이 국순당 시청자님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제가 국순당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옆에 이 정태근 전문가님이 그때 한번 국순당을 상담해 주셨었는데 한번 직접 통화 나눠보세요. 네. 예, 국순당입니다. 익숙하시죠? 네, 익숙합니다. 네. 네, 일단 일단 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참,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그 종목이 지루하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그렇죠. 네. 참 좀 올라가주면 좋을 건데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옆으로만 가니까. 예. 아, 차라리 네. 그냥 푹 빠져버렸으면은 네. 그냥 더 추가를 해서 9,000원까지는 오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세월은 가고 이거 올라가지도 않고 이거 네. 팔자니 이제 손실이 좀 크고.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일단 지금 막걸리 제외하고 일단 뭐 소주 회사라든지 맥주 회사 있지 않습니까? 하이트 진로라든지 무학이라든지 이런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예.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일단 그쪽 네. 회사들의 주가가 못 가고 있거든요. 그 하이트 진로도 못 가고 있고 무학이라는 회사도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좀 그래도 좀 지지부진해요. 그러면 예. 어쨌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뭐 하이트 진로도 그렇고 무학도 그렇고 일단은 올라가게 되면 술이 좀 많이 팔려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성수기가 맥주도 그렇고 소주도 그렇고 성수기가 지났고 이전에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향화목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막걸리도 한류일평이라 가지고 미국에서 유행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단순 테마가 일고 난 다음에 그런 게 지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요 회사가 지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기업이죠. 네. 근데 기업이면은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겠죠. 예. 근데 그 부분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어쨌든 100만 원 넘게 잘 가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잘 가는 이유가 이번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죠. 실적이 잘 나왔죠. 예. 그러니까 잘 가죠. 근데 국순당은 요거는 지금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지금 잘 버티는 게 작년 2분기 때 일단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나왔어요. 아, 그리고 나서 거기서 먼저 1차적으로 충격을 13,000원에서 흘러내리는 자리 있죠. 네. 거기서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 먼저 맞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일단 어차피 실적이 안 좋아진 상황 속에서 더 안 좋아지니까 그냥 아무 영향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실적이 안 나와서 이 회사는 아직 못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처럼 향암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이런 테마가 다시 한번 붙기 전에는 제가 보기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가격대 있죠, 9,000원. 네. 그거 좀 돌파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아, 역으로 물어보시네요. 좀 제가 당황스러우시죠? 몰라서 전문가님한테 지금 진단을 받는데. 네. 그러니까 도리어 그러면 물어보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예. 일단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서 조금 아깝지만 교체로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좀 도리어 역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기간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은, 얼마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네. 내려가는 추세인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이거 일단은 내려간 추세는 아니 일단 바닥은 잡았어요. 아, 실적이 예.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란 그것 때문에 지금 요 정도에서 버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아질지 여부는 저도 자신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종목 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언젠간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근데 무작정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체하는 쪽이 낫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거든요. 교체한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지금 당장에 섹터를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IT 금융 쪽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조금 예. 금융주 은행주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올라가고 있던 종목들이고 지금 어쨌든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게 된다면 그쪽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그쪽이 아니면은 차라리 지금 AMOLED 관련해 가지고 그쪽 관련주들도 부품 관련주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 종목 교체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똑같이 저하고 하면 똑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회사가 실적이 요번 1분기 뭐 그리고 2분기에 실적이 한번 잘 나올 것인가 그 부분만 좀 생각하시면은 아마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답이 좀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좀 그렇게 좀 말씀하면 아쉽지만은 뭐 원하는 대답을 좀 못 드려서 아쉽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쪽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럼 네. 국순당을 조금 손실을 줄여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궁금하네요. 일단은 그 모르겠어요. 네.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별에 있는 종목 같은 241선까지 반등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 요 부분은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게 다른 종목이 지금 만약 예를 든다면은 아트라스 BX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도 조금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네. 241선과 120선이 대립 코스가 나면서 241선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냐면 국순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어쨌든 역별에 그 놓여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저 같은 경우에 생각하는 부분이 241선이 있는 9,500원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시점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일단 9,500원까지 손실을 조금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간은 또 확답을 못 하신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조금 속상하시더라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네. 다른 전문가님들 뭐 얘기도 들어보시고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다음은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기아차가 들어왔는데 기아차 살펴드리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서둘러서 무료 문자 번호 통해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요,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상담 해드릴 테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보내주시고요. 기아차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6500번님의 종목인데요. 기아차 71,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수익 중이시고요. 기아차 살펴볼 만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뭐, 물론 약간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FTA 수혜주라고 해서 지금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것은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이렇게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섬유 이쪽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FTA 수혜주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그 자동차들이 해외 시장에서 이제 선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죠. 그거는 그냥 기대감일 뿐이라고 이렇게 좀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막상 나가서 FTA가 돼서 서로 관세 철폐가 되고 시장에서 자유경제 체제로 싸워서 이길지 질지는 그것들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품질도 그동안 많이 높여왔고요. 높여왔고 뭐 가격 경쟁력이라는 건 이제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지만 프로모션, 그러니까 광고, 홍보 효과들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인들이나 아니면 유럽 시장에 가서도 얼마만큼 그 소비자들에게 인상이 남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한 인상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향후에 그 현대차, 기아차가 네.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문제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생산 캐파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 84,600원 그 정도 찍고서 거기서부터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상승을 할 수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뭐 생산 능력이 좀 이렇게 따라주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네. 증설을 검토를 하고 2014년에 증설을 한다고 하죠. 근데 여태까지 최근까지 판매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에서는 기아차 홀딩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일단 그 경쟁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정도의 그 지금 매출 수준 자체는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양호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최근에 그 밑에 그 하단 박스권은 어차피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손절가보다는 일단 69,000원 선을 제가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추이가 계속되게 되면 전고점 부근까지도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약 8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한 10%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그때 가서 또 상황을 봐야 되는 거니까 또 예, 종목 상담 맞아요. 신청을 해주셔서 그때 한번 또 다시 한번 상담을 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아차 1차 목표가는 8만 원 정해주셨고요. 다음은 951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보람 씨와 두 분께도 정말 늘 감사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저희야말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종목은 현대 BNG 스틸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5,350원, 비중은 15%. 수익 날 수 있을까요? 하시는데요. 네. 그렇다면 네. 일단 뭐 올라가는 이유를 조금 예. 알아야 조금 그 수익이 날지 없을지 좀 알 것 네. 같습니다. 자, 현대 BNG 스틸 뭐 세 가지만 좀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현재 수급이 이렇게 좋은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세 가지 그 조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어쨌든 뭐 그 국내 최대 내연 강판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사용되는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면서 자동차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을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자동차에 대한 모멘텀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어쨌든 철강 회사이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있는 그 동양생명의 어떤 인수에 대한 부분, 그렇게 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가 좀 주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네. 모멘텀은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포스코라든지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조금 반등을 주긴 했지만 지금 다시 최근의 시장을 보시면 조금 똑같이 무너져 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그 자동차 그리고 철강의 어떤 그 모멘텀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네. 동양생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다 봐야 될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조회 공시를 통해서 아니라고 말씀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동양생명에 대한 인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기업들이 근데 그 금융 자회사를 계속해서 그 신경 분리를 하고 있지만은 왜 계속해서 자꾸 그 자회사를 두려고 할까요? 그렇다면은 기업이 운영할 때 그 기업을 운영하신 분들이라든지 그 회사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리과라 해야 될까요? 경리라든지 기획 그 회계부서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자금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계속 돌아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거래처로 있는 것보다는 자회사로 뒀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자회사를 그 욕심낸다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업이 어쨌든 유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회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출의 어떤 활용 창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은 한 가지 더 보게 된다면은 그 부분이 있겠죠. 해외 그 회사 내 유보율이라고 하죠. 유보율, 어떤 현금성 자산이 많이 늘어났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처리, 투자성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금 자산 쪽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확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금융자회사 부분을 탐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동양생명에 대한 어떤 인수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조회 공시를 통해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조회 공시를 통해서 일단은 많이 나왔어요. 그 인수하지 않겠다고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모멘텀으로 지금 현재 241선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241선 나왔죠. 조금 전에 제가 아트라스 BX 예를 들면서 120선과 241선이 데드크로스 났을 경우는 241선까지 반등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1차적으로 지금 현재 241선 이렇게 저항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거래량이 동반이 됐고요. 그렇다면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어쨌든 21선을 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241선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1차적으로 좀 더 가보자는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네. 241선에서 저항을 받게 된다면 16,000원 정도 가격이 될 수 있겠죠. 예. 16,000원 정도 가격에서 저항을 받게 된다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받게 되면은 16,000원 가격대에서 그 매도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 24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의뢰를 해준다면 목표가 설정, 다시 한번 2차 전략을 세워보는 쪽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솔브레인이 들어왔네요. 123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솔브레인 말수하신 가격은 33,000원, 비중은 20%입니다. 네, 그 솔브레인 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화학 재료를 만들고 또 공급도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일단 솔브레인 그 뭐 실적 자체라든지 그런 추이라든지 아니면 그 영업이익률 추이라든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너무 많이 올라갔던 폭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계속해서 좀 출회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때 당시에 비해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고평가 수준도 아닌 측면으로 좀 돌아와 있고요. 일단 작년 그러니까 그 실적 부분들로 보게 되면 한 12배 정도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늘어난다. 요즘에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이 거의 없는데, 영업이익률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협상력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그만큼 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장 자체가 높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그런 재료에도 들어가는 그 공급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장 그 공급처도 다양하고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인데 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 그전에 워낙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재차 부각받기에는 좀 약간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그 영업이익률 상승과 그리고 매출처 다변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매출액 정도가 역시나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방위 산업들이 역시나 그 잘 나가야겠죠.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국내 그 회사들에게 뭐 매출하는 비중도 있고 해외 기업들한테 매출하는 그런 비중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잘해야만 역시나 그 시장에서 좀 이길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최근에 그런 경향들이 있죠. IT가 그냥 삼성전자만 계속 갑니다. 다른 그 IT 관련주들은 그렇게 상승도 못 하는데 일단 삼성전자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세, 그러니까 전반적인 IT가 좋아진다는 거 알겠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일단 매수 쪽에 이제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은 삼성전자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조금 약간 조정을 받을 때 반대로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 그 박스권에 계속해서 머무른다라고만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저점 다지고 있는 37,500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 역시나 박스권 상단도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지금 저항대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 41,200원 선인데요. 42,000원 선이군요. 42,000원 선인데 이 사이에서 일단은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일단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부분 확인하시고 42,000원 돌파했을 때 삼성전자가 같이 상승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러니까 긍정적 측면, 시장에서 긍정적 측면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그 점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문자가 들어왔는데 어떤 분께서 이성규 팀장님 외모만큼이나 상담도 깔끔하시다고 한번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문자가 들어왔네요. 자꾸 개미드래큐 시청자분들이 안경을 안 쓰고 시청을 하세요. 큰일 났어요. 안 들어왔는데 일부러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들어왔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들켰나? 다음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42번님 그리고 또 한 분께서 보내주셨는데 2617번님께서 두 종목 다, 두 분 다 현대중공업이거든요. 아유, 당황스러워라. 30만 5,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라고 하시고요. 또 한 분께서는 31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라고 하십니다. 이 두 분 다 비중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습니까? 네. 참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욕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누굴까? 네. 자, 현대중공업, 일단은 뭐 바닥은 뭐 다진 건 뭐 누가 봐도 지금 뭐 얘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현대중공업 참 무겁습니다. 뭐 그 가운데 뭐 무거울 중자가 들어가듯이 상당히 무거운 종목인데, 자, 어쩔 수 없이 뭐 그 현대중공업도 이제 뭐 해양 플랜트나 지금 풍력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옮기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상선을 만드는, 배를 만드는 회사란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리스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서 조선주도 좀 약세를 보이는데, 거기에 어떤 영향을 좀 벗어나기 힘든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도 이 회사 같은 실적은 지금 현재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수주가 계속 그 저가 수주로 인해서 계속해서 뭐 실적이 안 좋다는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적으로 해양 플랜트의 어떤 수주에 대한 얘기도 올해 들어와서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은 어쩔 수 없이 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수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 연초에 그 이제부터 조선주가 좀 해양 플랜트 위주의 어떤 수주가 이어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삼성중공업, 제후조선해양이 수주를 받게 되면서 좀 동반적으로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외국인들이 시장에 돌아오게 되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사라지고 나니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자, 1차적으로 뭐 어떻게 종목이 올라가면 좀 사줘야겠죠.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그 주체가 개인이기보다는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그렇고 참 아쉽습니다. 수급이 참 안 받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변수가 좀 대변수, 그리고 기관들 같은 펀드 하면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좀 힘은 빠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희망을 좀 가지자고요. 일단 31만 원, 30만 5천 원이신데, 이 종목도 일단은 한 가지 제가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은, 네. 자, 8월달 급락 수준이 가격이 40만 원이죠. 그렇다면은, 시장이 어쨌든 한 2,000포인트에 머물러 있고, 시장이 2,150포인트까지 올라간다 치면은,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에 나서준다고 전제를 깔아본다면은,
자, 시장 2150포인트까지 찾아간다면은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40만 원까지는 어쨌든 주가가 찾아갈 거란 겁니다. 이게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일단은 바닥을 찼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네네. 앞으로 2150포인트까지 8월 어떤 그 급락 이전 수준까지 주가는 찾아갈 것이다. 그렇다면은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전제를 깔았을 때 제가 보기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40만 원의 목표가 일단 한번 세워보시고 일단은 조금 말 그대로 중공이지 않습니까?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조금 인내를 가지고 한번 기다려 보시는 쪽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다 40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네, 그 사이에 전화 한 통화 더 걸려왔거든요. 이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반갑습니다. 전화 주셨나요? 네, 관악구입니다. 관악구에서요. 오늘은 다 두 통화 다 서울에서 받아보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예, 종목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수고 별로 안 하고요. 양 옆에 두 분 전문가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네, 제가 저 종목 TSE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TSE요. 예, 매수하시는 가격과 비중은요? 비중은 40%고요. 네. 13,521원. 네, 13,521원. 수익권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은 뭐 한 9%, 9.5%만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차트를 짧은 소견으로 봤을 때는 좀 위가 많이 열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정확한 답변은 이성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성규 팀장님 맞나요? 네, 많이 열려 있네요. 네, 뻥 뚫려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TSE를 제가 이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 TSE를 제가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물론 저게 막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이렇게 조금 많이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조금씩 정보도 수집하고 그러고 있는 기업인데 예. 혹시 이 기업 뭐 때문에 매수를 하셨나요? 이게 지금 제가 저 예전 상황도 보니까 네. 상당히 그 바닥권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12월에 걸쳐서 네. 세 차례에 걸쳐서 매수를 했는데요. 잘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저 보면은 꼭 올라가다가 그 가격대에 오면 주저앉고 해가지고 네. 벌써 지금 이 가격대에 온 게 네 번째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제가 거래량 분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것 때문에 질문 드리려고요. 네. 일단 그 사업 구성부터 이제 보게 되면 이 반도체 그 검사 그 장비 있죠? 예. 장비 관련주예요. 그 장비주고 그 LED까지 이렇게 같이 하죠. 네. 근데 이게 작년에 상장돼 가지고 그때 당시 좀 약간 많이 고평가였습니다. 고평가였고 LED 여파로 올라갔다가 LED 여파로 같이 무너진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LED나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LED의 그 D가 제일 끝에 있는 D가 다이오드라는 거 뜻이죠. 다이오드, 예. 예, 그게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 가격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최근에 그 반도체 관련주도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장비주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장비를 수주해야죠. 반도체가 올라가고 반도체 생산 옛날에는 가격이 안 남으니까 마진이 안 남으니까 생산 안 하다가 네. 이제는 반도체를 생산할 만한 가격이 돌아오니까 그 업체들이 장비를 수주하겠죠. 예. 그런 모멘텀 자체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측면인데 실적도 그만큼 조금씩은 받쳐주고 있는 측면이고요. 네네. 제가 사실은 이 기업을 왜 보냐면 아마 몇몇 분들은 제가 그런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들었을 거예요. 제가 못 찾고 있는데 이 센서 관련 기업들을 제가 굉장히 좀 중심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향후에는 이 센서가 엄청 많이 쓸 텐데 이 회사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센서 그러니까 어렵네요. MEMS 정확하게 해서 MEMS 센서라는 거. 그래서 동작 인식 센서라는 것도 있고 네. 그런 센서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센서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회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팔아가지고는 언젠가는 그 성장을 멈추게 되거든요. 네. 그럼 그 2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제품들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성장성은 어차피 반도체 업황에 따라 틀린 거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데 다른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것도 뭐 새로운 뭐 기술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응용해서 만들어낸다는 거는 나중에 기술 개발할 때 원가 절감도 많이 될 거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전 전반적으로 좋게 봅니다. 아, 그래서 작년 실적 같은 경우 보게 되면 EPS가 1,000원 정도 돼요. 네. 재무구조는 탄탄해요. 재무구조는 탄탄하고 주당 EPS 1,000원인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14배지만 이 회사가 영업이익 실적이 계속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고 네. 분기별 추세들이 전부 다 완만하게 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황 전체도 계속해서 완만해져 가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점들은 단기간에 뭐 이렇게 지금 최근에 이거 급등한 거 보게 되면 몇 프로 급등했으니까 상한가 같죠? 거의. 상한가 같네요. 상한가 갔었는데 하루 만에 기업이 14%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거는 14%를 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 있으면 좋은 건데 내려와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될 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익력 추세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차트가 보이는데 제 차트에는 거래량이 없죠. 저는 거래량을 그렇게 따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가격만 봅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땡겨놓으면 이렇게 땡겨놓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가격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냥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저는 이 종목을 홀딩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예. 홀딩 하시고 다만 올해 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지금 반도체 가격 올라오고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삼성전자가 또 헤니스가 LP다 파산하면서 이익력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약 20% 정도의 상승률이 나올 겁니다. 아,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 한 1,200원 정도 되겠죠. 그냥 산수적으로 따지면요. 네네. 선수적으로 따지는데 일단은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보다 지금 훨씬 더 PER은 낮아요. 물론 삼성전자랑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홀딩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딱 손절을 할 시기는 언제냐면 강하게 그 상승가를 올라가기 시작했던 13,000원 선에서 그 선에서는 일단은 손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13,000원. 네. 그것만 지키시고 저는 좀 이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 목표 주가를 이렇게 딱 정하는 것보다는 근데 고평가에 들어가는 수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1,200원 선을 쳤을 때 네. 사실상 17,000원 선 정도에서는 한 번은 17,000원, 18,000원 사이에서는 매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근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하면 그때 가서 조금 덜어내고 하는 식으로 좀 오랫동안 또 가져가셔도 될 만한 기업일 것 같고 나중에 혹시나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때 또 한번 상담을 그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요. 네. 지금 이 회사를 보면은 유통 주식 수가 네. 상장 주식이 1,000만 주가 좀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유통되는 게 한 대주주가 한 80% 이상 가지고 있고 네. 지금 한 20% 정도밖에 안 돼. 2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이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떤 뭐 무슨 불리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나요? 불리할 수도 있고요. 예. 유리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는 건 그렇죠. 대주주가 그러니까 법인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대주주가 그 기업을 소유한 뭐 CEO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이익을 자기 함부로 가져갈 수가 없죠. 예. 딱 정해진 급여만 가져가요. 예. 그런데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배당입니다. 네. 그러면 이 대주주가 80%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배당을 그러니까 이익 가져가고 싶겠죠. 그건 사람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됐으면 이 사람도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다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하락이 조금만 팔아도 하락이 나온다거나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네. 그 배당 자체를 뭐 주식 배당으로 돌려서 주식 거래량을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무상증자를 통해서 이렇게 늘려준다든지 그런 방법들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기업이 좋고 수익력이 늘어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아, 예. 네, 그건 별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모르던 부분들 많이 네.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성규 팀장님은요 매주 금요일마다 대박 플러스에서 강의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요. 네네. 오늘 상담력 마음에 드셨다면 매주 금요일마다 꼭 강의도 시청해 주세요. 매주 금요일이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6시에 여러분 찾아갑니다. 네. 대박 플러스 제 매번 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뵐게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은 문자 또 들어왔습니다. 4629번님께서 증권주 반토막이 났는데요.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지금 팔고 다른 종목으로 바꿔볼까 하는데 은행주가 어떨런지 하시는데 방금 전에 한번 첫 번째 전화 상담 때였나요? 은행주 한번 추천해 주셔서 예.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나 봐요.
네, 일단은 그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 뭐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가격 회복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증권주보다는 저는 은행주가 좀 낫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조금 그런 쪽으로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 조건 하나 깔아드릴게요. 자, 일단은 증권주에서 어쨌든 가지고 계신 거 어쨌든 손실이잖아요. 근데 손실이 낮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도 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손실을 좀 줄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손실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줄인 다음에 좀 옮겨가시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증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개인들이나 이제 법인이 거래를 할 때 중간에서 나는 수수료를 어차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수수료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네. 어쨌든 주식 매매는 이제 지났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증권회사의 펀드가 많이 팔다 보니까 거기는 수수료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증권 수수료 개인들이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올라갔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증권주가 시장이 올라간 데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시장이 올라가니까 올라간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지금은 어쨌든 그런 수수료를 늘리기 위한 어떤 그 증권들이 펀드 이제 자금 빠져나가고, 그리고 랩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자, 작년 그 2010년 5월달 생각해 볼게요. 그때 당시에 증권주 잘 갔죠. 그때 뭐가 잘 팔려 나갔습니까? 그 랩이 많이 팔려 나갔죠. 그러면서 랩에 조금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수익성이 개선된다. 그것 때문에 갔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헤지펀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될 가능성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증권주 같은 게 반등을 추돌하도 그게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증권주에서 뭐 옮기실 자신이 분명히 있으시다면은 제가 본다면은 뭐 일단은 그 KB금융하고 우리금융을 말씀드릴게요. 그 차트를 좀 보면은, 자, KB금융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업종 대표주다 보니까 조금 반등 속도가 다른 종목들보다 좀 빨랐습니다.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빨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준다면은 네. 요거는 다시 한번 큰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전제는 60일선을 지지받는 전제 하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KB금융보다 조금 가격이 좀 더 싸다 보니까 좀 투기적으로 올라왔죠, 이번에. 우리금융이라는 종목. 예. 요 종목은 제가 상당히 조금 거의 편애를 한다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예전에 2008년도에 제 고객한테 이거를 그 5,000원 이하에서 사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이라고 상당히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 지금도 보시면은 9,000원에서 12,000원까지 오는데 거의 단기간에 30%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다시 한번 안정을 찾아준다면 요거는 무조건 다시 한번 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제일 먼저 14,000원까지는 제일 먼저 8월달 급락기 이전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저는 깔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지금은 시장이 조금 흔들거리기 때문에 조금은 추가적으로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그리스가 안정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좀 더 틀어준다는 그런 부분이 나올 때, 자, 요 종목도 11,000원 위에서 한번 매수 가격을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이노트를 한번 봐드릴게요. 5015번님 조금 짧게 봐야 할 것 같네요. 매수하신 가격이 1,600원, 비중이 30%인데 앞으로 행보가 궁금하다고 하세요. 관리 종목 지정 우려 때문에 지난주부터 많이 내려요. 네, 그 계속해서 내리고 그렇게 지금도 이제 큰 반등세는 안 나오고 네.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 제 아는 지인 여기서 일하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다른 쪽으로 갔는데, 임상은 해요. 많이 하는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확률적으로 사실 뭐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게 안 나오면 향후에도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무분별하게 좀 이렇게 테마성이 섞여서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고, 상당히 좀 많이 위험합니다. 그 뭐 유보율 자체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락을 해요. 그렇게 되다가 자본 깎아먹고 계속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잠식 상태에 들어가고, 지금 뭐 관리 종목에서 약간은 이렇게 뭐 우려를 좀 이렇게 했지만 그거보다 더 심하게 되면 상장 폐지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최악의 경우지만 제가 그만큼 이 회사는 이익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것을 절실히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일단 물량을 일부 덜어내는 것이 좋고요. 1,100원의 선에서는 반드시 끊어주시고, 반등 시에는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죠. 정태근 전문가 그리고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미디렉트 수요일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